54년생 산골남자의 생전실록 2부. 입학식이 끝나고 번호를 정하고 순서를 정하는데 운동장에 줄을 서 있던 차례로 번호를 부여해서 2번이 되었다. 입학생이 110명 정도 되어 2반으로 편성되었는데 나는 1반에 2번이 되었다. 교실이 부족하여 맑은 날이면 운동장가에 있는 벚나무 밑이 교실이고 비가 오면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성황당 옆 정자가 교실이었다. 얼마 후 짓고 있던 교실이 완성되자 새 교실에는 고학년이 들어가고 기존 교실을 입학생이 사용하게 되었다. 입학생 명부는 110명 가까이 되는데 학교에 나오는 아이는 90명도 안 되었다. 그 이유는 학교에 다니다가 많이 아프거나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다음 해에 다시 입학생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자퇴했다가 다시 입학하고 해서 어떤 아이는 4번을 입학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2반을 한데 모아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교실에는 책상은 하나도 없고 교단 8개를 2줄로 놓고 교단마다 10명씩 앉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많이 와서 90명이 넘으면 앉을 자리마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행히 1년에 며칠 정도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번호대로 자리 순서를 정했으나 1시간 지나서 학교에 오는 아이도 있고 2시간 지나서 학교에 오는 아이도 있어서 먼저 온 아이가 선생님 가까이 앉도록 했다. 나는 옷도 남루하고 살이 없이 뼈만 남아 목욕하는 것조차 힘겨워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 옷은 사서 입을 수가 없어서 이웃집 누나가 입던 옷을 물려 입는데 바지는 치마를 잘라서 가운데를 꿰매어 바지를 만들고 윗옷은 옷고름이 달린 여자 옷을 그대로 입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여자라고 놀리고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교실에 가장 늦게 들어가고 친구들이 드나드는 뒷문 쪽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나가는 친구들이 머리도 쥐어박고 엉덩이도 발로 차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몇 주 후부터 너 때문에 냄새가 나서 공부를 못하니 공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 는 친구가 나타났다. 당시 100만 원이면 최고의 부자였는데 항상 머리를 쥐어박으며 100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힘이 없어 이기지 못하니 당하고만 있어야 했다.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당했다. 당시 교과서는 돈을 주고 새 책을 사거나 선배들로부터 반값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얻어서 배우고 다시 돌려주거나 했는데 사촌 형님은 부자라서 동갑내기 조카에게 새 책을 사주어서 1학년 때 책이 그대로 있는데도 나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반값도 돈이 없어 살 형편이 안 되어 다른 선배 송모모 형이 쓰던 책을 물려받았는데 그 집도 가난해서 그 위에 선배에게 물려받은 책이라 겉장도 떨어져 나가고 송모모 아버지가 담배 골초로 담배 말아 피울 종이가 귀하던 시절 아들의 교과서를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워서 책장이 반도 안 남았다. 그나마 그림이 있는 부분은 담배를 말아 피우면 냄새가 독해서 글씨 있는 부분만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웠다. 그때는 부잣집만 담배를 사서 피우고 일반 사람들은 담배를 텃밭에 키워서 잎을 말렸다가 잘게 썰어서 종이에 말아 피웠다. 송모모가 쓰던 책도 과목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장이 반도 안 남은 국어책, 겉장만 남은 산수책,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없는 미술책, 서너 장 남은 음악책이 전부였다. 그 책도 책값으로 콩을 2대나 주고 샀다. 책을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가서도 공부 시간에 책을 펼 수가 없었다. 난 그래도 옷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데 다 찢어진 책을 보면 또 얼마나 구박을 하고 놀릴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계실 때는 책을 앞에 올려놓은 척이라도 해야 되니 국어 시간도 산수 시간도 사회 자연 시간 모두 그나마 좀 두껍게 남아있는 국어책만 올려놓고 공부를 하는 척만 했다. 공책도 연필도 없이 한나절 그냥 친구들에게 폭행만 당하고 놀림받고 집에 가는 것이 학교 생활의 전부였다. 한 글자도 안 쓰고 한 글자도 안 읽고 고개만 숙이고 수업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집에 오곤 하니 선생님이 공책과 연필을 준비해 오라고 몇 번이나 야단을 쳤다. 아버지에게 공책과 연필을 사달라고 하니 달랑 칸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만 사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에게 야단을 안 맞아도 되고 공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칼이 있어야 연필을 깎고 지우개가 있어야 지우는데
칼이 없으니 아침에 부엌칼로 어머니가 연필을 깎아주고 고무신 낡은 조각을 오려 지우개 삼아 틀린 것을 지웠다. 연필을 아침에 한 번 깎아주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싼 연필은 깎다가 심이 부러지기도 하고 몇 자 쓰다가 부러지기도 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글씨도 쓰지 않고 쓰는 척만 하며 수업 시간을 보내곤 했다. 국어는 책을 보고 글씨 쓰기 숙제를 자주 내주곤 했다. 어느 쪽을 몇 번 써 오라고 하는데 책이 다 찢어져 숙제를 해야 할 쪽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쪽을 써갔다가 혼나는 일도 자주 있었다. 공책과 연필은 무한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그렇게 아껴 써도 한 달이 못 갔다. 아버지한테 다시 공책과 연필 이야기를 하니 지난번에 사주었다고 안 사주었다. 아버지는 학교를 안 다녀보아서 학용품도 책과 같이 1년 내에 한 번만 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국어 공책 산수 공책 따로따로 몇 권씩 쓰는데 나는 국어 한 공책 달랑 한 권으로 버텼다. 어느 날 우연히 교실 마루 바닥에 난 구멍을 통해 마루 밑을 내려다보니 몽당 연필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고학년이 10여 년 쓰던 교실이라 쓸만한 것이 많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에도 뜨지 않고 어두컴컴한 아침에 내가 학교 간다고 하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학교 가기 싫어서 뭉그적거리던 내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학교에 간다니 말이다. 아침밥도 먹지 않고 새벽에 학교로 가서 마루 밑 공기창을 열고 기어 들어가니 몽당연필뿐만 아니라 지우개도 있었다. 횡재한 것이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주워온 지우개로 다 쓴 공책을 다시 쓰려고 글씨를 지우기 시작했다. 지우개로 지우니 시커멓지만 글씨를 다시 쓸 수 있었다. 마루 밑에는 연필 지우개뿐 아니라 연필 깎는 칼도 있고 삼각자도 있고 크레파스 부러진 것도 있고 낡은 붓까지 있어서 나에게는 보물창고였다. 몇 번을 들락거리며 죽다가 친구들에게 발각이 되었다. 그 이후부터 거지 자식이라고 놀림이 더 심해지고 마루 밑을 기어 다녀서 온갖 먼지들이 옷에 묻은 채 교실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먼지 난다고 구박이 극에 달했다. 그때부터 학교에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고 일어나서 나지도 않는 기침을 억지로 콜록콜록하며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하기도 하고 일부러 구역질을 하기도 하며 일부러 밥도 못 먹는 척하니 어머니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 원래부터 배가 아픈 사람이라 아버지 어머니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들에 일하러 간 사이 밥을 몰래 먹고 혼자 뛰어놀았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가까워지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많이 아픈 척을 했다. 더 많이 아픈 척을 해야 다음 날 또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한 학년 높은 누나가 학교에 가서 동생이 아파서 못 온다고 알리곤 했다. 한사흘 놀다가 학교가 궁금해서 가면 또 친구들의 공격이 돌아왔다. 별수 없이 학교에서도 또 많이 아픈 척을 했다. 그러면 친구들도 병이 전염될까 피하고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집에 가라고 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집에 올 수 있는데 아픈 아이라고 누나에게 데리고 가라고 해서 누나까지 공부를 못하게 만들곤 했다.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학교에 안 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얼마 후부터는 중간중간에 학교를 가기로 했다. 친구들 선배들하고 학교에 가다가는 중간에 빠지기 힘들어서 모두 학교에 간 뒤에 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학교 가는 중간쯤에 있는 작은 폭포 옆바위 밑에 숨어서 다른 아이들이 하교하기 직전까지 있다가 집으로 오곤 했다. 그곳은 어지간히 자세히 보지 않고는 속이 안 보여서 숨어있기 안성맞춤이었다. 가만히 숨어만 있기가 지루해서 폭포 밑에 물고기 노는 것도 보고 물장난도 치다가 사람이 보이면 숨고 지나가면 나오고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었다. 그래도 시험 치는 날은 학교에 갔다. 다행히 얻은 풍월이 있어서 글자를 좀 익혔다. 국어 시험을 치는데 노루 그림을 그려놓고 이름 쓰라고 두 칸을 만들어 놓고 앞칸에 노, 자를 미리 써 놓아서 뒷칸에 루, 자만 쓰면 정답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칸도 두 칸뿐이고 앞칸에 놀, 자가 있어야 했다. 노, 자가 있으니 선생님이 시험지를 잘못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칸을 하나 더 만들고 노, 자 밑에 받침을 써넣어 놀게이 라는 답을 만들었다. 토끼 그림도 역시 두 칸을 만들어 두었는데 뒷칸에 기, 자만 있었다. 그래서 한 칸 더 만들고 기, 자를 개, 자로 만들어서 토끼이 라는 답을 써넣었다. 거의 다 그런 식의 시험이었다.
그림을 보니 무슨 짐승인지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금방 알 수 있었으나 책이 다 찢어져 나가서 표준말로 된 이름을 알지 못했다. 평소에 노루를 놀개이 라고 들어왔고 토끼도 토끼이 라고 여어는 옛개이 라고 들어왔어서 할 수 없이 칸을 한 칸 더 만들어서 놀개이, 토끼이, 옛개이 이런 식으로 답을 썼다. 병아리는 비아리, 코끼리는 들은 적이 없어서 코가 크다고 코끼이였다. 글자를 익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를 너무 빠져서 시험 치는 방법조차 잘 몰랐기 때문에 결과는 빵점, 산수도 개수와 숫자 모양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아서 10점. 사회와 자연은 낱말 이해가 안 되어 5점, 10점. 그나마 맞힌 문제는 알아서 맞힌 것이 아니라 실수로 맞힌 것들이었다.